네, 뭐 이미 여러 차례 예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이사장으로서 나온 건 아니고 네. 개인 유시민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단과는 무관하게. 네, 크게 좀 두 갈래로 좀 그러니까 입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갈래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MBC 뉴스데스크에 의해서 이제 계속 연속 보도가 나왔던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채널 A와 검찰 간의 내지 채널 A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유착은 한 사람을 표적 삼고 있다. 그 표적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사장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표적이 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기분 좋지는 않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뭘 한 건 없지만 네. 저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빚어져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심심한 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좀 이상하다, 그죠? 이사장님이 사과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 표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사실 그런 판단은 여러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건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오면서 생각한 거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때 네. 이렇게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네, 네. 우선 이제 이 건이 제가 VIK Value Invest Korea라는 이 투자 회사의 이철 대표, 네. 지금은 뭐 대표도 아니죠, 구속돼 있으니까 이분한테 뭘 받았지 않냐 네. 하는 의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네. 이건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원래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 뒤에. 그걸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당겨서 그것부터 한번 예, 이야기를 그게 해보고. 제일 중요해요. 어떤 관계세요, 이철 전 대표하고? 예, 그 제가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했던 정당이 이제 국민참여당인데 이철 씨는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어요. 네. 그 제가 2013년 초에 정치를 그만뒀고 그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분도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해서 이 투자 쪽으로 뛰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 여름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자기가 회사 차렸는데 강연 좀 직원들한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일주일에 뭐 한 서너 개씩 강연 다닐 때라 네. 가서 강연을 2시간 했고요. 예. 그리고 왔고요. 강연료로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그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60만 원 정도 1시간에 30만 원씩 해서 네. 60만 원 줬다고 이철 씨 그 지인 네. 그 대리인이 얘기를 했던데 예. 저도 사실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직원한테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돼 있어 직원이 있어요. 아, 예, 예. 제 매니저죠. 예. 그때 얼마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우리 직원 기억으로는 70만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70만 원? 예. 혹시 그럼 그게 이게 계좌로 송금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예, 그랬을 거고. 예. 예. 근데 저희 직원 기억으로는 70만 원이었다 그러고 예, 강연료 너무 싸다고 또 누구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 이거 이 질문 들어도 될까요? 진중권 전 교수가 예. 코미디라고 하면서 기업 강연 가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했던데 혹시 이런 어떤 뭐 진중권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진중권 씨의 모든 주장은 저는 백색 소음으로 여겨요. 백색 소음. 예, 우리 생활하다 보면 사방에서 이렇게 소음이 들리잖아요. 예. 반응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글 쓰는 일이니까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 강사하고 달라요. 전문 강사들은 강연료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독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돈이 액수가 아주 적은 강연을 많이 다녀요. 제가 뭐 경남 하동이나 뭐 남해 이런 데까지 가서 50만 원 받고 강연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매니저분을 통해서 매니저라고 하면 비서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70만 원 받았다. 제가 확인한 거는 70만 원이었다고 그러고요. 예. 근데 그게 다예요.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초에 네.
지금 뭐 언론인들이 좀 부정확하게 보도를 하던데 신라젠 기술 설명회 예. 여기에서 축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 설명회 아니고요. 부산 이제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 거기하고 신라젠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하고 같이 네. 조인해서 산학협동으로 바이오 R&D 연구센터, 이렇게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그 오프닝 행사였어요. 아, 창립시? 예. 근데 그때 이철 씨가 운영하던 VIK, 그러니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거기 대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은 행사니까 와서 예. 축사 좀 해달라 그러는데 예. 아, 옛날에 같이 당도 했고 그러고 제가 가보니까 같이 당 활동하다가 정치를 그만둔 친구들을 채용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철 씨가 했던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이 그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어서 지금 법으로는 좀 너그러운데 그때는 그 법이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조금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뭐 문화 행사라든가 IT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코스닥 상장시킨 것도 한 10개쯤 된다고 그때 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환인데 제가 보건부 장관 출신이니까 네. 또 부산대하고 저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예. 또 거기 신라젠의 창업자들이 부산대하고 관계가 있어요. 부산의대하고. 아, 예. 네, 그래서 가서 덕담했고요. 그 축사는 제가 저한테 해준 것은 기차표 끊어줬던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그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공적 활동 속에서 만난 관계인데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채널A 기자가 결국 그러니까 그 표적 삼아서 이 사장님 관련해서 취재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신라젠 의혹이니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세간에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모아서 그럼 확인 한번 이 질문만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강연을 했고 강연료로 70만 원 받은 거 외에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네. 금전적 관계에서는 다른 거 전혀 없고. 네,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세간에서 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 네. 뭐 다른 이권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세간의 의혹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의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동재 기자는 안 믿는 거죠, 그거를. 네, 예, 한동훈 검사장도 안 믿는 거죠. 네, 지금 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그 아니 한동훈 씨는 차관급 공직자고요. 네, 이제 이동재 씨는 그 채널 A의 그런 공적인 활동하는 기자세요. 근데 저는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철 씨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근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저하고 이철 씨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마다 얼굴이 다 나오고 이러면 네. 다 나오는데 예, 그분들은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예요? 누구나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실 안 그래도 굉장히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강성범 씨가 그 럭셔리 칼럼인가 거기서 이걸 딱 찍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파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스크래치도 안 당하려 그러면 되냐. 알겠습니다. 예, 이런 좀 쓰는 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이게 자기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소하든가 그러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예. 이제 신라젠은 이철 씨가 구속이 되면서 2015년도에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다 빼달라고 그래서 네. 그때 정리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그게 글로벌 3상 그 임상시험에 예, 예, 들어간 단계에서 그 R&D 센터가 오픈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 잘 되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3년인가 4년 동안 임상했다가 실패해가지고 2019년도에 임상 실패가 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그때 임원 하나가 미리 내부 정보 이용해서 주식 팔아치운 게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고 네, 맞아요. 예. 그게 다예요. 그 사건이. 그 저는 신라젠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네. 이철 씨도 그 주가 폭락은 임상 실패로 인한 거지. 예?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사건 그런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이동재 씨나 뭐 만약 사실이라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쪽에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제 인생에서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단 한 주도 소액주주 운동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현대중공업 주식 한 주 소유한 적은 잠깐 있지만 한 주. 한 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방 팔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도를 했던 장인수 기자하고 두 번의 인터뷰를 했고 어제 장인수 기자가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신라젠 수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종합을 하면 이철 대표를 불러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별건을 하나를 뒤지더라. 그렇죠. 2천만 원이 넘는 그 현금 거래가 어떻게 된 거냐 뒤지더라. 그것도 결국은 이 사장님을 염두에 두고 연결된 것을 찾기 위해서인가 그 했던 별건 수사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진실은 모르죠 누구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여러 개 있는데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연초에 들어와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남부지검의 금융범죄수사팀에 검사를 5명 보강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예, 맞아요. 저는 신라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은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그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하고요. 네.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뭘 진실은 이런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안 받았고 주식도 하나도 안 샀다. 이게 사실이든가 아니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뭘 많이 받았고 또 주식도 사서 돈 벌었다 하더라도 제가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사해 봐야죠. 네. 그리고 뭐 건덕지가 있으면 해봐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했었죠. 지금. 그때 네. 이제 근데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이제 좀 한 두어 달 더 지나면 6개월이 지나서 통지위에 걸어놓은 게 풀리면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했는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미세적으로 그러면 그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던 검찰이 어느 파트인지 어느 지검인지는 확인이 안 되셨던 거죠.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봐요.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했든. 그러면 그 지금 그 이사장님 말씀 이른바 한동훈 당신이 반부패 이제 그 부장이잖아요. 예, 반부패 강력부장. 진짜로 한동훈 당시 반부패 부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느 지검이든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캐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대검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지검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계좌에서는 아무런 단서를 결국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술이나 다른 간접 증거로 해서 한번 엮어보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철 씨가 저한테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을 하든가 네. 어디 도로에서 차 세우고 트렁크에다 돈 실어줬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명숙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모 고인된 한모 사장이 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 나와서 그걸 다 뒤엎었고요. 검찰이 돈이 전달된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 못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진술 하나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점을 여쭤볼게요. 검찰이 그 이 사장님을 표적 삼아서 계속 그러니까 캤다면 그 동기는 역시 조국 사태에서 이 사장님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검찰 비판 발언 이게 동기라고 보십니까? 그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그거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그 전에 이나 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검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친하고 뭐 권력 좀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먹는다. 쟤도 안 해먹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뒤를 캐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100%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요. 그럼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리는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2달 뒤? 예, 아직도 한 2달 넘게 남았어요. 그럼 2달 만약에 풀리면 사실은 역추적 이 사장님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역추적을 해서 검찰이 정말로 들여다봤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이걸 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 우리 주거래은행이니까 재단에 어느 계좌를 받는지 들여다봐야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동훈 반부패 부장 뒤에 그러면 바로 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어디까지 인지는 한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윤석열 사단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부에 대한 존중심 이런 거 없고요. 뭐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임명장 받은 날부터 보여온 분이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사단의 분위기는 뭐 자기들도 권력이면서 이상하게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정치 권력은 어디든 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해먹는 놈이 많다. 네. 뒤지면 안 나올 놈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채널 A는 왜 그러면 이 팔거다 붙이고 예. 이 사장님 뒤를 캐는 어떤 취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예. 아무튼 취재라고 하죠. 취재 나스다고 보세요. 그거는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기자 정신이죠. 선택적 기자 정신은 어떤 예. 뜻입니까? 왜냐하면 기자 정신이라는 거는 비리가 있는 곳에 냄새 맡아서 파내고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게 그게 탐사보도의 기본적인 그렇죠. 그런 뭐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는 거죠. 근데 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향해서만. 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발의 안 하죠. 네. 그리고 그거 발의를 또 과도한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동기 자체가 사악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예. 어. 그 이제 채널A나 동아일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도 그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던 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제가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있을 때 보도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깊숙이 감정이입해서 네. 예, 관심법을 발의해서 저의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냈어요. 아. 이번에 제가 어떤 기사 썼나 싶어도 확인해 봤는데 편지 보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런 기사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기사 많이 썼던가요? 예,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두둔하고 이 사장님을 비판하는 게 주된 어떤 보도 내용이었습니까?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건에 관해서 보도할 때는 확실히 그런 입장이고 네. 이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채널A 기자의 어떤 취재 행위를 두고 압박 취재, 협박 취재 이런 그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국회에 이렇게 막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국회의원처럼 돼요. 그리고 이제 예,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거의 여당 국회의원처럼 되고요. 네. 야당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또 거의 야당 국회의원처럼 돼요. 예. 법조 출입, 검찰 기자실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자의 모습은 아니다. 네. 한번 저는 이동재 기자가 가끔씩은 거울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말들이 네. 내가 쓰는 글들 내가 하는 리포트가 예. 를 다른 사람의 눈에 한번 비추어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이게 뭔가 네. 내 모습이 아름다운가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특히 남의 잘못을 파내고 예.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일수록 감어인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지 말고 물에 비춰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사안의 성격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던 내용과 장인수 기자가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 종합을 하면 네. 그 채널A 기자가 그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을 만나서 이른바 협박을 네.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언제 누구를 불러서 수사를 할 거다, 조사를 할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였다는 그렇죠. 거고. 아니 왜냐하면 기결수이던 이철 씨를 네. 다시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서 남부 구치소로 데려다 놨잖아요. 예, 예. 그러고 3월 12일 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철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미 기결수고 2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합계 14년 6개월인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또 미결수로 해가지고 구치소에 불러놨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어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점에서 편지 딱 보내가지고 네. 그 수사 일정 알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짜고 한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 채널A 기자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언제 누구를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할 거다라는 걸 정말로 검찰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검찰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별일 아니죠. 늘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예, 그거는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나 네. 한명숙 총리 수사 때나 예. 뭐 조국 수사 때나 다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을 컨트롤하는 검사들, 고위 검사들과 네. 법조 출입을 하는 기자들은 그냥 같이 뒹구는 거예요. 음. 어디서 먼저 시작됐는지 아마 자기들도 모를걸요. 네. 검찰이 먼저 이 작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동재 기자가 먼저 시작했는지 채널A 쪽에서 그것을 같이 앉혀놓고 대질신문해도 밝히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감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찰을 안 하고는
어떻게 밝히나요? 지금 채널A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뭐 취재윤리 위반 여부를 한다는데 네. 지금 3일째인데 아무 입장도 안 나오죠. 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밝히는 건 되게 시간이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런데요. 기자분들한테 문자 돌렸더라고요. 그거 뭐 자기 녹취록 보도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제가 한동훈 검사장이면 이렇게 해요. 곧바로 고소해요. 명예훼손으로. MBC를. 예. 아니요. 그 채널A를요. 이동재 기자를요. 아, 왜냐하면 채널A를? 내가 통화 안 했고 내 녹취록이 아닌데 내 거라고 지금 사기쳤잖아요. 사칭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죠. 그 고소를 하든가 네. 아니면 인지수사로 변호사법 위반이나 또는 협박죄를 적용해서 곧바로 채널A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압수하고 거기 파일 까가지고 네.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죠. 네. 제가 그 한동훈 검사장이면 그렇게 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기자들한테 보도하지 말라고 문자만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 주체들의 행동 양식을 보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인데 이건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대검의 1차 감찰, 그걸로도 부족하면 법무부가 2차 감찰, 또 그걸로도 부족하면 검찰 수사. 근데 검찰이 자기 직구니까 수사하기 힘들면 특검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이거 안 밝혀질 거예요. 저는 안 밝혀진다고 봐요, 이거.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도사들이잖아요, 거기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180도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3월 말에는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총선을 의식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직전에 MBC가 이걸 깐 데에는 또 다른 어떤 선거용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취향껏 골라 잡아야죠. 그거 뭐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각자 해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 말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좀 별도로 우리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나 국민 여러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얼굴 중에 하나를 그냥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이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이 협잡에 대해서는 예.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본의 아니게 가만히 계신 이사장님 표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뭐 법적으로나 다른 뭐 법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뭐 대응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는 인터뷰 유일한 말고. 방법이고요. 예. 저는 검찰에 누구를 고소하기 싫어요. 갖고 가봤자 제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그냥 다만 진실이 좀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냥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움되는 일 저는 제 나름으로 하면서 네. 그냥 이 풍파만한 세상 살아가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시간이 짧네요. 저희 딴에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뺀다고 뺐는데도 역시 짧습니다. 뭐 아무튼, 시간이라는 게 늘 부족하죠. 네, 아쉽지만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